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 밤이죠. 뉴욕 증시도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산뜻하게 마감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는 끝까지 상승으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정책 지원 또는 대기업 투자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섹터들에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게임 엔터,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 받고 있는 여행주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다 반영해서 또 우리가 특징주를 골라왔으니까요. 이따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뽑아놓은 특징주 8개를 가지고 대진표 구성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묶어봤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선두주자죠.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지난해 상장 이후에 사실 엄청난 상실의 시대를 보내왔는데요.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누굴까요?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리오프닝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국가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기대감이 정말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하나투어 그리고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대림그룹의 지주회사인 DL과 그리고 LG화학의 대결인데요. DL은 사실 매출 과반이 DL케미칼에서 나오니까 화학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승자가 과연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네오위즈 그리고 넵튠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돌아온 그런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이게 기대감에서 그치게 될지 아니면 역시 이제 좀 가시화되는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진표 확인해 봤습니다. 8개 종목들 8강의 대결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1라운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라운드의 대결은요. 카카오뱅크 대 카카오페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 카카오 그룹을 향한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카카오 그룹주들 이제 진짜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영호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룹주 전체적으로. 네. 카카오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카카오를 고르냐, 네이버를 고르냐라는 맞아요. 희대의 질문이 있었는데 영혼의 승부. 네, 맞습니다. 예전 1년 전만 해도 저는 카카오를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카카오가 그 자기의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고 나서 하는 이제 행위들을 본다면 좀 투심이 약화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마음 돌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를 하자면 네이버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식들을 품 안에서 키워내는 기업이고 카카오는 내보내서 너희 좀 돈 좀 벌어와 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 돈을 벌 때 좀 이렇게 정당하게 이렇게 좀 정석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상장시켜서 이제 주가 띄워놓고 또 이분들의 그런 매도 사태, 그런 주식 매도 사태, 스톡 옵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고 봐요. 굉장히 야속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만 해도 이제 5천만 이상이 쓰는 메신저, 메신저를 기반으로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 그걸로써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문어발식 사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좀 많이 악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주가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성장성까지 비전까지 제시를 해주면 그 주가는 위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못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좀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죠? 네, 맞습니다. 빠지더라도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더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가 어디가 이제 바닥일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닥을 벅벅 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에 대한 그런 눈높이가 좀 조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뭐 무조건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주에서는 이제 탈피를 해서 이제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예. 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들은 광고 그리고 테크핀 그리고 커머스라든지 아니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빌리티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사실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일을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일을 잘하는 기업이고 굉장히 똑똑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뭐 자사주 처분, 고가에서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카카오라는 거는 신정부에 맞서서 본다면 신정부는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푼다고 일단은 네.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든 카카오든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고른다면 네.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네이버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리고 뭐 네이버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곁들여 봤는데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과거의 영광 다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올 초에 시총이 전체로 봤을 때 카카오가 111조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71조예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36% 빠졌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뭐 예. 시청자분들 투자가 뭐 36% 빠진 종목이에요. 그 성장세에 대한 너무 이 프리움이 너무 많이 과했다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분명히 오늘같이 오를 때 좀 투심이 작용할 거다. 네. 그건 아니다 봅니다. 아, 정말요? 그건 아니죠. 빠졌다고 해서 오른다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뭔가 성장에 대한 일단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네. 카카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차로 말했을 때 네.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는 차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면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서 차선을 들어가잖아요. 예. 네. 자, 이 비즈니스는 인터넷 비즈니스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포장 그냥 일반 국도에서 예. 그냥 깜빡이 없이 그냥 마음껏 달린 거죠. 마음껏 달리면서 그냥 들어간 게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기대 심리와 프리미엄이 완벽하게 조화를 맞으면서 이게 국민주인 또 카카오의 그렇죠. 또 이 카톡 베이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DB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네. 통합한 어찌 보면 그거예요. 없는 길로 계속 뚫고 주가가 올라갔죠. 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정상을 도착을 했는데 과연 까보니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 여신하고 수신하고 계산해봐도 25조대. 그러니까 엄청난 큰 금융회사라고 선전했는데 예. 실제로 그냥 돈만 그냥 연결만 해주는 그냥 보내고 샌딩하고 그냥 위드롭하고만 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 회사가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었어?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에 대한 이 자체가 좀 더디구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뭐 메시지를 내줄 수 못하거나. 그러다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의 긴축이었죠. 기술주에 관련된 네.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할 수가 있죠. 아니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데 환경이, 세상이 늘 안 받쳐주는데 이거 아하.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예.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원래 또 성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를 뭐 캐시캐파를 대부분 많이 보잖아요. 네. 또 환경이 이제 금리 갑자기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기업의 어찌 네.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고 또 카카오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속 알을 붓는 것처럼 계속 자사들이 계속 나와서 상장을 하면서 뭔가 얻어지는 기대에 대한 그게 반영 자체가 네. 약간 정부 측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비한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국도에 깜빡이 없이 그냥 달리다가 들어오는 앞에 차선에 그냥 들어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 뭐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는 사실은 조금 저버리신 것 그건 같고요. 너무 막연한 기대고. 네. 일단은 성장성 자체도 그리고 일단은 여의도라든지 오늘 컨센서스 같은 거 다 보게 되면 일단은 일제히 눈높이를 다 낮췄어요. 네. 다 낮췄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격이 조금 이렇게 라이트급으로 빠졌으니까 그에 대해서 헤비급이었다가. 예, 헤비였다가 라이트 빠졌으니까 예. 그에 대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투자 시점을 바라보시는 게 좀 정확하게 어찌 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이라고 네. 좀 봐집니다. 네, 체급을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만 그대로 복귀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1라운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대 카카오페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 이 두 종목은 고점 대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났었다가 네, 맞아요. 조금 돌아왔거든요. 자, 두 종목 가운데 고르자면 김영호 전문가님 어느 쪽으로 골라주실까요? 은행을 고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로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예, 카카오페이보다 그래도 뱅크가 낫겠네요. 뱅크가 더 낫다. 뱅크가 낫겠네요. 알겠습니다. 페이에는 뭐 약간 아쉬운 지점이 있나요?
둘 다 뭐 다 아쉽습니다.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네. 일단은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턴라운드 된다는 어째 보면 기대 심리 이제 그게 컨센서스 같은 데서 많이 나와 있는 지금 카카오페이의 하반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36%가 연초 대비에 올초 대비 빠지고 상태에서 네. 뭐 좋아진다 실적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죠 대기업이니까 네. 기업이 뭐 합니까 이 수익을 남기고 영업이익을 남기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너무 그쪽으로만 커버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네. 일단 시장 자체만 봐도 카카오는 일단은 인터넷 전문 일단 그 금융 자체가 네. 특수한 금융이지 않습니까? 뱅크, 예. 뱅크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뭐 직장인들이 밥을 먹거나 송금하거나 할 때도 이 뱅크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네. 더 편하고 통장이 뭐 급하게 없을 때도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또 기업에서 정부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뱅크로서 인정을 해서 우리가 결제할 때도 네. 국가 정부 같은데 뭐 들어가서 뭐 수수료 같은지 뭐 발급 받을 때 보면 예. 뱅크페이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국가에서도 조금 약간 그래도 은행권이처럼 이렇게 받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실적 삼아서 같이 나가면 네.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카카오페이가 사실 뱅크에 비해서 지금 옷까지 올라온 폭은 좀 더 빨리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네, 페이 그리고 그러면 네. 좀 더 치고 나갈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페이가요? 예. 자, 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예. 급등에 따라서 또 페이와 뱅크를 비교했을 때 급락이나 급등폭은 확실히 페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지금 금리 인상 시즌이잖아요. 네. 자, 금리 인상 시즌에다가 지금 정책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담대 대출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이제 출시가 된다면 2분기 때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금융 쪽이다. 즉 이제 뱅크 쪽이다라고 예. 이제 보고 있어요. 아, 주담대를 네.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하게 받는 시대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의성에 대한 그런 예. 부분들은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미 플랫폼 자체가 5천만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막강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사실 그 중개 업체로 고를 수 있는 건 카카오가 가장 편리하긴 해요. 예. 편리하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전반적으로 카카오 지금 이제 기세 잡기에 나서면서 이거를 조금 조정 구간에 네. 좀 들어가지 않아 컨트롤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카오를 이용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그런 정책들이나 아니면은 대출 상품들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좀 더 2분기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성장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뱅크의 그런 결제 시스템을 좀 보조해주는 즉 중개를 해주는 그 중간 업체에서 또 결제 쪽으로 땡길 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간다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뱅크가 먼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 페이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쪽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잡고 있고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서비스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하잖아요. 뭐 네이버도 물론 네이버 페이라는 게 있지만 전 실제로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이러나 저러나 네이버로 다 이렇게 대동단결 해가지고 네. 그러네요. 정립도 잘해주고요. 네, 포인트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네,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아, 한 달에. 정말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네, 아무튼 네, 이건 개인적인 제 그냥 그렇습니다. 얘기였고요. 아무튼 네. 카카오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도 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카카오페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하려면 네이버 페이처럼 이런 쇼핑이라든지 사람들이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캐파들, 채널들을 많이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에서도 뭐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카카오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 이제 그 약간 뭐라고 하죠? 커머스처럼 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 이게 이제 몰랐네요. 게시글만 올리면 예. 게시글 하나만 올리면 이거를 보는 횟수에 따라서 오호. 돈이 들어오는 그거를 예전부터 사람들이 부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놀라운 편리합니다. 사실을. 해야겠네요. 네, 글만 공유하면은 돈이 예. 이제 조회수에 맞춰서 이제 유튜브랑 어허. 비슷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록을 해두고. 아무튼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늘려서 어떻게 본다면 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좀 많이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많이 뺏어온다면 카카오페이 그리고 뱅크까지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따라갈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를 두 분이서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카카오뱅크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예. 61% 득표하면서 카카오뱅크가 4강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페이에 관련해서 전략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김영우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카카오페이는 일단 12만 원 12만 원. 목표가 일단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으나 네. 아직까지는 전 아래에서 확실한 거래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추세를 돌리는 데는 거래량만한 게 없죠.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그거를 기다려 보면서 목표가를 정해드렸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래량이 조금 더 필요하다. 카카오페이 12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올리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실까요? 자, 2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뭐 이쪽은 리오프닝으로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대표적인 여행주죠. 하나투어 대 카지노주입니다.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2라운드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리오프닝 기대감은 좀 몇 달 동안 계속 좀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나왔다가 그래서 말았다가 좀 양치기 나왔다가.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하나투어 대 강원랜드 어떤 게 진짜로 이제 좀 빵 터트려 줄까요? 최인호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린 그때 리오프닝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안 된다고 했는데 기대만 계속 갖게 한다고 만들어요. 그래도 네. 오늘 네. 나왔으니까 골라주세요.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강원랜드.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도박보다는 여행을 가겠습니다. 네. 굳이 그렇게 도박이라고. 도박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카지노라고 카지노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 하나투어 이렇게 의견이 좀 두 분이 나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강원랜드 골라주신 이유. 자, 일단 강원랜드 하나 네. 투어와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하나 투어는 이번엔 코스피 이제 또 200 지수에다가 또 새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뭐 예. K카부터 시작해서 뭐 FNF하고 이렇게 하나 투어 같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하나 투어의 실적이에요. 지금 계속 중국하고 일본의 일단은 봉쇄령하고 까다로운 입국 절차, 그다음에 국내 또 코로나 확진자 수, 예. 또 세계적인 추세 이런 거 비교해서 이 동선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 네. 하나투어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다 같이 해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예. 사람 그다음에 면세점 사업 뭐 수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두루두루. 현지적에서 캐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구간이 없어요. 네. 자, 일단은 사이즈는 시초 1조라는 덩치만 커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이게 풀어져야 되는데 네. 이 풀어지는 시점이 단계적이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일 조금 비관적이고요. 확 풀어줘도 사실 지금까지 손해본 거 따지면은 그렇죠.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항공주가 먼저 가야지 여행주가 아니까 일단 이거 뭐 수영해서 갈 겁니까? 걸어서 갈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예. 수영은 예, 그러니까 뭐 되겠네요.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예. 뭐 이쪽으로 저가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가 일단 운항이 돼 정상적으로 그 현지 데스티네이션에서 이제 받아줘야지만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강원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도박 좀 좋죠.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권유하시는 건 아니죠, 자, 도박을. 강원랜드가 왜 실제 좋냐면 올 겨울에 유난히 겨울에 추웠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렇죠. 추웠어요. 강원랜드는 스키장이 유명해요. 아, 정말요? 정말인가? 그 수영한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수영을 하고 썰매 탈 수도 있잖아요. 예, 강원랜드 예, 그쪽에 네. 스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올 겨울에 스키장이 좀 장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올 여름에 또 골프장도 장사가 잘 됐거든요. 웃으면 뭐 골프 예, 열풍이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카지노에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알보다도 네. 그뭐 미흡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4분기 때 실적을 좀 내놨어요. 네, 내놓고 1분기 때도 이제 네. 좀 냈는데 실적이 있군요. 이쪽. 자, 강원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네. 국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겁니다. 내국인 전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지노 가고 싶으면 네. 한국 국적이라든지 한국 패스포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한국 사람, 뭐 제외국적인 외국 사람들 아니면 중국 교포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카지노장을 다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카지노 자체는 수입이 커요. 가서 뭐 10,000원, 20,000원 들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VIP 객장이 워낙 또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시크릿하게 잘 운영되기 때문에 예. 돈 많은 국내 부호들이 네.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나 보죠? 아, 예, 저는 부호 미소를 자, 지으시는 두 번째는 표정이 그 밝으신데요? 카지노장에 이제 슬로트 머신이라는 건데 예. 한 1,260대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많아. 그렇게 안 잘하세요? 살려봤는데 대충 나오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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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60대인데 지금 확장을 할 거고 지금 미래적으로 지금 동부가사 지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이 강원랜드가 또 새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새만금이죠, 새만금. 네. 예, 전라북도 김제 이제 새만금 그 땅이 이제 워낙 크니까 이제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국제 항이라든지 좀 그런 도시가 되게 되면 그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이제 거의 독과점처럼 강원랜드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뭐 쉽게 그냥 뭐
카지노만 하는 곳이고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거기에서 스포츠, 레저, 오. 숙박, 골프부터 시작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원래 카지노는 원래 다 그런 곳이에요. 공연용. 라스베가스 가면 공연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국내에서는 이제 카지노 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돈에 이제 독이 든 사람들이 눈 빨갛게 그냥 밤새도록 하는. 근데 밤새도록 안 해요. 네. 문장 또 다 내보냅니다. 예. 외국은 다 24시간 하지만 국내는 시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고점 마시고 강원랜드가 아무튼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올 연말까지는 상당한 상승세는 원래 좀 무거워요 이게. 네. 잘 안 올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길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원랜드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중에서. 네,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네, 그러면 하나투어 실적이 좀 부진할까요? 실적은 뭐 이미 부진한 거는 다들 아시고 예. 계셨을 거예요. 이미 네. 부진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면 되는데 예.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버프를 한번 받았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항상 보니까 한 9만 원 언저리 곡이 갔다 빠지고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그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 예. 반영이 되었고 지금 주가는 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일본에서 드디어 여행객을 어렵다. 받겠다. 네. 저는 네, 그걸 그쵸. 뉴스를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가 얘기했어요. 놀러 가자고. 단체 일본 대화방에서. 가자고. 일본 놀러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침 단체라는 얘기를 잘 하셨어요. 네, 단체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 단체만 일단은 첫 번째로 예. 단계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네. 푼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투어나 무드투어 이런 여행주들을 단체 여행객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시초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나온 재료잖아요. 그렇죠. 예. 여행에 대한 그런 오랜만에 나온 재료고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요. 네. 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조금만 멀리 나가도 지금 비행기 값이 엄청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좀 만만하다는 측면에서 맞아요. 일본이 아무래도 여행 업계 예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버프를 받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에 반면에 이제 강원랜드도 이제 비행기 값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강원랜드는 이제 카지노잖아요. 사실 네. 카지노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즐기는 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는 아까 해보셨나 봐요. 유튜브에 채팅창도 보니까 뭐 마카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마카오 같이 이제 비행기 값 조금만 싸면은 차라리 해외 나가 즐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베네핏이 있습니다. 근데 예. 아직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즉 이제 카지노 강원랜드에 있어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서 즐길 거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좀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 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는데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담 네. 없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아니 겁니다. 해외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멀리 가면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은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많이 네.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반일 간정 빼자면 네. 일본은 아무래도 좀 여행하기가 좀 가벼운 인프라도 잘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본 단체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 하나투어 그리고 강원랜드 어떤 걸 더 묻고 더블로 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더블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자는 강원랜드가 됐습니다. 53%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투어 골라주신 김영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미나이커님께서 이제 묶고 더블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좀 강원랜드 쪽으로 강원도 좀 이미 된것 결정 같습니다. 내린 거 아니에요? 좀 더 마음속에서 끌렸어요, 강원랜드.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이제 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하나투어는 이제 목표가 네. 79,000원 보고 있고요. 79,000원.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사실 저는 좀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그 거래량이 터질 만큼의 재료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시면서 하나투어 7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실까요? 자, 3라운드 대결은 DL 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LG에너지솔루션을 떼어냈고요. DL은 새롭게 화학회사를 들여온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종목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네, 저는
살짝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LG화학을 골랐습니다. LG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전 DL을 골랐습니다. DL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엇갈렸는데 그러면 DL을 골라주신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LG화학도 저는 원래 LG화학을 계속 밀었었어요. 예. 네, 지금까지. 근데 DL이 둘이 붙어서 제가 하는데 LG화학이 이제 2차 전지 이제 엔솔이 나간 그 자리를 네.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엄청 고민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보면 의학에 이제 바이오 쪽 했는데 안 미켜 CRM. CRM 이게 주가 안 돼요. 확 떨어져. 안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다고. 예. 지금 벤더들한테 지금 주고 있는 분리막, 네. 양극재, 그다음에 탄소 나큐브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서 우리가 다시 엔솔에 납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완전 떼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를 어차피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소재 부분에 돈을 투자하자. 네. 1조 7천억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2차 전지를 사실은 버릴 수 없군요. 예, 버릴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나간 부분을 채우는 거를 바이오가 못 채웠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좀 약간 뭐 일단 미래적으로 봐서 되게 좋아요. 좋아요. 예, 좋은데 DL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뭡니까? DL은 일단 대림이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지주 회사지 않습니까? 예, 예. 지주를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화학기업이 이제 클래튼을 미국에서 인수하면서 예. 이제 실적 확대가 예상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DL의 지금 3세대 지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제 그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요. 네. 근데 건설법상에 보통 한 23%가 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건설, 대림이죠, 대림. 예. ENG라든지. 저 그런 같은 경우에는 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교, 그러니까 아시아와 예. 이제 쉽게 말해 유럽을 잇는 다리, 그 다리를 만든 게 차나칼라 대교, 터키에 그걸 대림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대림 ENG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와서 건설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건설하고 다 가지고 있고 화학 가지고 있는데 화학 비중이 되게 커요.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예. 화학 쪽으로 지금 밀고 나오고 있다고요. 케미칼. 그렇죠. 그래서 대림 이편한 세상 아시죠? 네. 아파트 잘 만들어. 괜찮은 회사예요. 예. 탄탄해. 탄탄한데 문제는 지금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 오늘도 $110 계속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을 가야 돼, 화학을. 근데 LG 화학은 지금 그쪽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쪽이 예.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또 갭 상승해서 오늘 시원하게 또 한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원한 맛으로. 게다가 이 화학회사 이 인수하다는 크레이튼이라는 회사가 또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좋은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하고 자식으로 해서 3대째가 지금 화학 쪽으로 이제 계속 추세를 밀고 가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할아버지 때 이제 건설 가는 대림 건설이라든지 대림 E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죠. 예. 그게 주춤한데 화학 쪽이 지금 사실은 지금 성장세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DL 또 모터스 대림에는 오토바이 네.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괜찮은 회사예요. 우리가 예. 일상생활에서 많이 아는 기업인데 네. 단지 삼성이라든지 뭐 LG라든지 GS라든지 너무 큰데 그림이 걸려서 그렇지 건설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예. 알짜배기 그럼요. 회사네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그 길이가 3.5km예요. 근데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는데 예. 그게 없었을 때는 배를 타고 1시간 20분, 30분씩 가야 되는데 네. 딱 차 타고 그냥 6분이면 그냥 아시아와 유럽을 그냥 바로 횡단해 버립니다. 백길 위에 도로를 그냥 깔아버린 거예요. 깔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대단한 나라라. 알겠습니다. 대림에 대단한데 대한- 한 표. 예. 알겠습니다. 대림의 지주회사 DL을 한 표를 보태주셨고,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LG와 약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선택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유는요? 뭐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에 떨어졌으니까. 나가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번에 이제 4월 29일에 이게 이제 LG화학이 나왔을 때 제가 예. 목표가 55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오늘 이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즉 지주사 할인율에 관련해서는 이제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LG 본업 활동의 이제 시작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뭐 DL도 그 부분 클레이튼 인수하면서 이 이익성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LG 화학은 원래부터 이 화학주의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이 분할해 나간 부분이 투자 심리도 약화됐지만 네. 일단 분할해 나간 거 분할해 나간 거고 네. 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즉 LG 에너지솔루션과 지금부터는 동반 성장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룹에서 밀어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LG화학의 그 본연 밸류에이션을 이제 좀 찾아가는 그런 단계, 거기다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5년까지 한 10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네. 이 K 배터리 소재의 그런 대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좀 익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네, 추세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물려 계신 분들은 정말 고통이 좀 받으시겠지만 네.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매집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LG화학 대 DL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골라주는 종목으로 올릴 텐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LG화학으로 기울었습니다. 60% 득표를 하면서 LG화학이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DL도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 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메리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네.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 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띄워주시죠. 지금 DL 같은 경우에 오늘 보면 많이 상당히 올랐어요? 하나의 그냥 불기둥이 하나 솟았지 않습니까? 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이 DL 자체는 원래 강한 이게 퍼포먼스가 있는 원래 회사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화학에서 지금 메꾸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상승을 한번 높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DL은 제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8만 원. 8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천천히 이렇게 매집하시더라도 왜냐면 회사 워낙 캐파가 큽니다. 크고 다양한 회사를 지금 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건설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DLENC가 건설법으로 보통 23% 가지고 있고 네. DLENC가 또 64%를 또 DL 건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법은 모든 지분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의 형태를 잘 이해하시면 네. 이 수익 내시는 구간에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오. 한번 잘 가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네요. 네, DL의 목표가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LG화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8강의 4라운드 대결은요, 네오위즈와 넵튠입니다. 게임 주간의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죠? 네. 네오위즈는 대한민국 1천만이 핸드폰에 깔고 있는 막고잖아요. 막고. 한 게임 막고. 그래서 네. 네오위즈지 않습니까? 네. 천만이나 있나요? 천만입니다. 어, 그렇습니까? 작년에 11월 때 천만 나왔어요. 예. 자, 네오위즈 골라주신 거예요? 넵튠이 네. 넵튠 아시죠? 카지노 게임을 새로 아니, 반전을 만든다. 주시는군요. 넵튠이 카지노 게임을 만든다니까 사행성에게도 대한민국 사람도 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넵튠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강원랜드를 미신 이유가 있네요. 강원랜드. 부터 시작해서 네. 아, 넵튠? 네, 넵튠. 알겠습니다. 넵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아까 강원랜드가 아까 지금의 밑그림을 위한 그런 아, 그렇죠. 빌드업 과정이었어요. 빌드업. 다들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저는 nep튠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넵튠으로 이게 모아졌는데, 자, 최인호 네. 전문가님 해명 좀 해주세요. HNC라는 네. 게임 지금 지금 넵튠에서 카카오 예. 소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법적으로 조금 편해진다면 이게 수익 구간에서 많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지금 넵튠이 여러 게임들을 지금 많이 지금 준비 중인데 사실은 이 두 회사들이 실적이 그다지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별로 그다지 왜냐하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상당히 조작하고 오히려 네오 위즈보다는 네오 위즈 홀딩스가 더 좋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홀딩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예, 크게 올라가죠? 크게 올라가죠. 예. 근데 네오위즈 말들 게임 만드는 회사하고 홀딩스는 비즈니스하기 때문에 그걸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네. 블록체인도 연결시킬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향방이 좀 많이 올라갔고 사실 게임으로 막고를 만드는 회사는 예. 네오위즈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지는데 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넵튠도 지금 계속 한 3거래일 계속 좀 추세가 흔들림이 좀 상당히 좋았어요. 예, 좋았기 때문에 저렇게 보시면 오늘 완전 괜찮죠? 바닥을 찍다가 계속 한 5거래일 동안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또 게임주가 올 6월 달부터 약간 그런 거를 좀 한다고 합니다. 다시 법적인 돌아오거나? 법이라든지 이런 강경한 법들을 아. 약간 완화시키는 예. 완화법 하는데 그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예. 세종 가서 뭐 법 완화하면서 이게
이렇게 그걸 끼고 국무회의에서. 글러브 킵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한 방에 한 방에 지금 계속 올라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한 방. 사실은 너무 법이 너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고 그러면 좀 게임 시장 얼어붙은 게임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심. 그다음에 게임들이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예. 러브홈, 뭐 홀릭스, 뭐 교실이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 또 진출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여성이 향에 관련된 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모바일 예. 게임이랍니다. 요즘은 다 모바일로 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컴퓨터 켜고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PC방 가서 놀고 네.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요즘 모바일 게임으로 하는 게임 추세들의 개발들이 그래도 웹툰이 좀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트렌디한 괜찮으시죠. 게임을 만드는 곳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요. 저는 갤라가고 보글보글밖에 모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글보글. 추억의 게임을 얘기하셨는데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네. 트렌디한 게임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시나 봐요. 아, 뭐 저도 게임을 잘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예. 네. 어쨌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네.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너무 뭐 막고를 제가 하진 않아요. 네, 막고를 하지 않고요. 아무튼 네버위즈랑 넵튠의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일단은 테마적으로 봤을 때 크래프톤이랑 같이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넵튠이요? 네, 맞습니다. 넵튠은 이제 크래프톤이랑 이제 서로 지분 공유하면서 같이 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네오위즈는 이제 대표이사가 그때 이제 크래프톤의 그 네. 이사와 이제 인적 관계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마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인데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자사주 매입을 들어갔습니다. 50억금의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모바일 신작이라는 이제 원시 전쟁이래요. 이름이 참 되게 원시적인데 원시 전쟁. 원시 그게 전쟁.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름이에요? 원시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당황스럽네요. 예. 뭐 이렇게 낮은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예. 지금 글로벌 156개국의 서비스가 이제 됐고 호재들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뭐 최초 접속 시에 뭐 굉장히 좋은 걸 준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요? 아무튼 원시 전쟁이 지금 그 기대감에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게임 업체들이 규제 완화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거래량들을 수반을 했잖아요. 즉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이 게임들 특히 처음에는 HLB를 기준으로 바이오 그다음에 위메이드를 기준으로 게임주들을 지금 올리고 있다는 말이죠. 예.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섹터의 힘이 중요한데 거기에 편승을 해서 지금 네오위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넵튠도 마찬가지입니다. 넵튠도 지금 뭐 앞으로 출시될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소녀들의 향염이라고 해요. 진짜 이거를 왜 웃음을 참으시죠? 아닙니다. 소녀들. 네, 닌자들과 관련해서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약간 마니아층이 확실한 그런 쪽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마니아층을 말씀을 잘 하신 게 예. 그 이제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네. PS4, 플레이스테이션 4, 아. 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할 수 예. 있는 네, 그럼 재밌겠네요. 네,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무조건 재밌는 거는 저도 그렇진 않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약간 일본풍으로 네. 게임을 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결국 넵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게임주들의 그런 동반 상승 속에서 넵튠도 지금 불이 나게 또 마케팅을 또 펼치고 있는 부분들 예. 그래서 거기서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제가 넵튠을 고른 그나마 이유는 지금 하락장 중에서 그래도 보기 힘든 그런 거래량을 조금 터트려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반이 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네. 또 넵튠의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딱 올라온 놓쳤죠. 올라온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차트를 줄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가장 앞전에 네. 있는 그런 매물대 변곡 매물대 박스권 위에서 지금 반등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리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넵튠을 일단 골랐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모두 다 넵튠으로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거 선택해 주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청자의 선택은요.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넵튠이 52% 가져가면서 4강으로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오위즈 관련해서는 김형우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네, 네오위즈는 목표가를 25,000원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일단 네오위즈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서 이제 살짝 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아래서 거래량이 받쳐줘야 올라가는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이 약하다라는 점 한번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위즈 25,0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넵튠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로 4강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사각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카카오뱅크가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카지노 주죠. 강원랜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대 강원랜드. 뱅크에서 돈을 뽑아서 네, 강원랜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스토리가 자,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해 네, 주시겠어요? 돈을 뽑아서 카지노를 가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강원랜드군요. 강원랜드. 알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저는 돈만 뽑겠습니다. 돈만 뱅크. 뽑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강원랜드를 쭉 밀어주시는 이유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은 뭐 단체 집합 같은 일단은 그게 완화됐기 때문에 이전 네. 코로나 이전 상태로 상회하는 모습이 일단 열대급 부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재연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그다음에 새로 시세 확장 그다음에 또 새로운 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네.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독과점이에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 자체가 그래서 강원랜드가 또 새로 만들게 되면 무조건 또 차선수리도 강원랜드가 또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성장적인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카지노 얼마 벌겠냐고 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네. 우리나라에게 인천을 갖다가 열어라, 항을 열어라.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지어주고 하겠다. 그 대신 내국인들을 밖에 둘라. 우리는 네. 안 된다.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 어찌 보면 한 사람의 진짜 인생도 파괴할 만큼 무서운 게 카지노지만 네. 그 안에서 모두 복합적인 시설들이 워낙 잘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잘만 만들어지고 네. 법적으로 잘 만든다면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충분히 줄수 관광 있는. 수입 또 코로나 끝나고 난 관광 수입도 많이 주고 또 국내 산업, 국내 여행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 사북이라고 하면 연탄 만드는 그 진짜 석탄 공장 생각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꾸며져서 골프든 뭐 겨울에는 스키든 많이 뭐 레저를 즐길 수 있고 골프든 칠 수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참 예뻐요. 그래서 네. 갈 데 많은데 그렇습니다. 워낙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비행기 타고 다 해외를 가는데 동남아 가면 네. 별 볼 것도 없어요. 네.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그냥 면세점 같은 데서 그냥 물건 사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진짜 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잘 이용하고 하시면 저는 네. 아무튼 강원랜드 뭐 지금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카카오뱅크보다는 예. 지금 당장 주식을 샀을 때 했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좀 유리할 수는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저점 대비라는 그런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지만 좀 중장기로 내다봤을 예. 때는 안정적으로 가고 안정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고액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묻으시는 게 상당히 좋죠. 알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그 하고 있는 산업 자체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자체 투자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는 강원랜드에 비해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요. 예. 뭐 더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2분기 때 이제 네. 하반기 때부터 시작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대감을 저는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요. 워낙에 크죠. 네, 뭐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주택에 대한 그런 매수에 대한 그 주담대 혜택은 저는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지금 이 플랫폼 성장성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뭐 신규 증권사를 제휴를 해서 주식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또 추가적인 매출을 또 일으키려고 합니다. 뭐 네. 여전히 이제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 많고 거기에 있어서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연계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 즉 서브에 대한 그런 매출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주식 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뱅크를 골랐습니다. 네. 네. 이번에 엇갈렸습니다.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4강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와,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에요. 가져가는군요. 강원랜드가 81% 득표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민심을 좀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골라주신 김영호 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역시 보세요? 확실히 주식하시는 분들이라서 강원랜드 냉정하군요. 좋습니다. 근데 강원랜드랑 오늘 파라다이스 굉장히 좋은 그런 네. 실적세 전망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랑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조금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터져주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거래량 터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 목표가 52,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52,000원, 카카오뱅크 52,0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실까요?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LG화학 대 넵튠의 대결이네요. 2차전지 소재 아직도 끼고 있습니다. LG화학과 게임주인 넵튠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주세요. LG 화학이죠. LG화학.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LG화학입니다. LG화학 의견을 같이 모아주셨습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님부터 먼저 LG화학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LG 화학이 엔솔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재료와 진짜 재료하고 이제 양극재 분리막용으로 관련돼 있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눈앞에서 보는 뭐 니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재 수급 같은 부분에도 지금 직접 동참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 생분해라는 플라스틱이죠, 생분해. 그러니까 네네. 요즘에 친환경 맞지 않습니까? 원래 LG 화학은 원래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원래 화학이니까 네. 주 원래 해야 될 일이 지금 2차 전지나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뿐이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소재 같은데 클린테크 분야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1조 8천억. 그러니까 지금 오, 조 단위로. 그렇죠. 예. 지금 2차 전지 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아. 이쪽이 최고의 자기만 밭입니다. 네. 심으면 당근도 나오고 배도 뭐 배추도 나오는 밭인데 예. 너무 마법의 2차 전지 밭이군요. 쪽으로 그쪽이 밭이죠. 그래서 1조 8천억 정도를 배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그 화학적인 케미칼 회사로서의 저력은 네. 사실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차 전지는 워낙 회사들이 많고 네. LG가 안 하더라도 화학이 안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회사에서 커버 가능한데 이 뭐 클린테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 플라스틱 분해, 신분해 같은 그런 보는 생분해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이 그냥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예. 그냥 이 화학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민주같이 보여요. LG 화학이. LG 화학이요? 네,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이 넵튠이 윗골이 좀 달기는 했지만 네네. 오늘 상승률 괜찮아 보이던데 네. LG화학과 비교했을 때는 좀 그게 단기적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시장이 상황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게임주에 대한 투심 자체가 좀 약해졌죠, 많이. 네, 아직 약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에 최인호 전문가님이 그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예. 전 또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소재 부분, 뭐 양극재, 분리막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매출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 이제 리사이클링 부분, 즉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를 또 주도할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자, 폐배터리에 있어서 지금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을 제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LG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재를 먼저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게 폐배터리까지. 추출을 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예. 이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매출이 돌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떼어서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업에 충실한 그런 기업으로 다시 도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모두 LG화학을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일치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도 역시 압도적으로 LG화학이 가져갑니다. 79% 득표를 하면서 LG화학 결승으로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넵튠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저 넵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단기하고 이제 좀 중기를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차트 네.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오늘 좀 거래량이 좀 2, 3일 동안 계속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오는 추세인데 단기적으로 19,000원을 잡으시고 19,0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더 잡고 23,000원 고지까지도 충분히, 저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워낙 또 강한 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 정도까지만 충분히 가더라도 성공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잘 보시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뭐 작게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가를 잡으면서 가시는 게 수익 실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1차적으로 넵튠 19,000원이고요. 돌파 시에는 23,000원까지 바라봐도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네, LG화학 올리도록 하겠고요. 결승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강원랜드와 LG화학.
상당히 좀 다른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결승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김형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전 끝까지 LG화학으로 가겠습니다. LG화학 알겠습니다. 왠지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종목이죠? LG화학이죠. 알겠습니다. 네. 역시 자 LG화학으로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사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강원랜드 굉장히 또 좋게 보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종목 중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 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를 다 포함했을 때 그나마 이 카지노 관련주 국내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카지노주로 제가 한정적인 어찌 보면 독과점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다른 상대도 없고 KTNG처럼 담배하면 거기서만 만들고 판매하는 것처럼 KTNG 같은 어찌 보면 독과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중대형주라든지 좀 크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가면 수익이 오히려 보면 상당히 배당부터 시작해서 목표 주가까지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죠. 그렇지만 단타 트레이너라든지 개별 트레이딩 하시는 분 같은 입장의 경우에는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라고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진입했을 때는 좋은 구간이에요. 이거 물려 있거나 조금 힘드신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시 뭐 평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내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든 구간인데 LG화학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를 자기들이 새로 나와서 물적으로 나와서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보태주겠다, 네.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참신합니까? 그것도 예. 재료도 다 공급을 하면서 또 니켈이라든지 근데 이 시장이 예, 그렇죠. 2만 톤까지 아예 그냥 준비를 해놔서 아예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아예 네.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전지인가 3사, 셀 3사의 판도가 바뀌어요. 이 판도가 바뀌면 또 시간이 지나면 웃는 자는 기아와 현대일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 만들고, 이제 우리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간다. 네. 그러면 또 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주 큰 시장이지만 네. 1차, 2차, 3차, 4차처럼 경제개발 5개년처럼 계속 바뀌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눈꽃 또 이제 총 없는 진짜 전쟁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번 잘 보시면 LG화학의 판도에 따라서 진짜 2차 전지 시장이 네. 좀 완전 편가르기처럼 좀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도 이번 초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1조 7천억보다도 천억이 더 많은 1조 8천억을 투자한 이 친환경, 이 신재생 이쪽 분야에 좀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연말 되면 탄소 포집, 뭐 신재생, 뭐 이거 뭐 그런 관련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올 겨울에는 좀 많이 강세를 좀 보일 거라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은 이제 저는 LG 그룹 자체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아니면 LG 지금 화학 그리고 LG 에너솔루션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 성장성의 동력이 되는 그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시너지가 같이 이제 동방상승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 LG 에너솔루션의 분할 문제는 어쩌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악재가 소멸이 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부터 저는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LG 그룹들 주목을 해보면서 LG화학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두 분이서 LG화학을 골라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LG화학이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LG화학으로 같이 모아졌습니다. 64% 득표를 했네요. 네, 오늘의 우승자부터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서 모두 골라주신 미인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다시 한번 과거 영광을 또 찾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LG화학 관련해서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전가요? 어딜 보고 네, 목표가는 이렇게 제가 반전을 주시는군요. 네, 60만 원 예, 네, 하고 있고요. 네. 순간 노루 패스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목표가 60만 원 보고 있고요. 일단은 본연의 밸류에이션을 찾아간다. 저번에 이제 55만 원까지 보고 네. 목표가 달성을 일단 했기 때문에 목표가 올려서 6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준우승을 하게 된 강원랜드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봐주실까요? 두 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그냥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만 원 잡고 있고요. 예. 충분히 뭐 시간 지나면 좀 올라갈 거라고 실적이 워낙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 기업이기 때문에 받쳐준다 생각하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1위 종합 전지회사로 성장한다. 그게 야심찬 돈의 배팅, 돈의 힘입니다. 네. 예. 벌기도 힘든데 돈을 투자한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이 좀 두어졌고요. 두 번째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을 잡겠습니다. 예. 제가 66만 원을 조금 잡고 싶었었는데 예. 좀 약간 저쪽이 약간 그래도 강합니다. 저쪽 부에서.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63만 하기 좀 2만 하기 좀 그렇게 해서 60 제가 5만 원을 잡고 가도록 하고요. 네. 충분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서서히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 내일 올랐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을 때 한 주 두 주씩 이렇게 매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한두 주씩 천천히 한번 진입하시면 충분히 올 연말에는 이 화학이 이 탄소 포집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분명히 부각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LG화학의 빛이 제대로 날 거로 예상됩니다. 네, LG화학 60만 원 그리고 6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강원랜드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줄은 LG화학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